안녕하십니까, 용기자의 용감한 톡톡입니다. 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 수많은 술병들. 야, 오늘 제가 특별한 공간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현대직업전문학교 바텐더 학과의 실습실입니다. 정말 바텐더 학과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술들이 많고, 오늘 주제는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서울 현대직업전문학교 바텐더 학과의 원홍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바텐더 학과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텐더 학과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되게 귀하긴 합니다. 네, 2010년도에 제가 이 학교에서 바텐더 학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바텐더를 꿈꾸는 신입생들 위주로 입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텐더로서 취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바텐더들이 알고 가야 되는 사항들, 또는 뭐 그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교육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종류들의 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어떤 맛이라든지 어떤 제조 방법이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칵테일을 잘 만드는 방법, 맛있게 만드는 방법, 또 추천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자기만의 시그니처 칵테일,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전수를 해주고, 많은 술들에 대한 공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술도 조금씩 이렇게. 그럼요. 네, 수업 시간에 많이 마십니다. 안타깝네. 이거 용 기자가 이런 과에 와가 옛날부터 이거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 9시에도 위스키 마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먼저 위스키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스코틀랜드. 왜 스코틀랜드에서 이 위스키 하면 딱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처럼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를 스카치라고 하는데. 그렇죠, 스카치. 네, 스카치 위스키가 눈에 제일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일 생산량도 많고 종류도 제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가 뭔가 위스키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시초 같은 술처럼도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 위스키의 시초는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아이리시 위스키입니다. 아이리시 위스키? 네. 이제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아이리시 위스키. 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1172년경에 이제 잉글랜드의 헨리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섬에 이렇게 딱 들어가 봤더니, 그 당시 이미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증류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문헌이 있어요. 12세기에? 네. 오호, 예. 그런데 이 증류기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중세시대에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이 증류 기술이 전파가 되거든요. 연금술사.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꼭 술을 만드는 기술만으로 쓰였던 건 아니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향수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또 의약품으로 약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술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아일랜드에 그 기술이 전파가 돼서 처음에 아이리시 위스키가 처음에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그 후에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위스키를 만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 어떻게 보면 기원 같은, 시초 같은 술이 되는데, 19세기 초. 19세기 초에 보면 아일랜드에서는 기존에 과거부터 술을 만들었었던 방식인 이제 단식 증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약간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로 술 한 방울 한 방울씩 받아내는. 우리 조상님들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렇죠. 담가 먹듯이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아일랜드에서는 19세기 초에도 그 방법을 조금 고집스럽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에 반면 스코틀랜드에서는 현대 기술을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식 증류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이 연속식 증류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들의 위스키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만들거든요. 연속식으로 해야 계속 뚝뚝뚝뚝 맞습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원액이 만들어질 것 같고, 단식은 조금 뭐랄까, 그 장인의 어떤 손길 같은 게 좀 느껴지지만 소량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역시. 맞습니까? 역시 또 술하면 또 용기자 아닙니까, 이거? 그 시절에 보면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이 연속식 증류 기법을 받아들이면서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가로 생산을 합니다. 그레인 위스키? 몰트 그레인 좀 헷갈리는데 그 정의도 잠깐 좀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몰트 위스키는 예. 말 그대로 몰트는 우리나라 말로 메가를 이야기해요. 메가. 메가. 네. 예.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싹을 틔운 보리를 메가라고 그래요. 그 보리를 가지고 만든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 이렇게 몰트 얘기하고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는 그냥 말 그대로 곡물이에요. 곡물이니까 뭐 대표적으로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수수, 수수, 조, 옥수수, 그렇죠. 뭐 이런 거, 밀 이런 것들도 예, 막 있고 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곡물들을 가지고 만드는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레인 위스키는 예. 보통 통상적으로 연속식 증류기로 대량으로 만들거든요. 이제 몰트로만 만든 경우에는 예. 몰트 단일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단일에서 나오는 향이라든지 풍미 같은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근데 때. 그레인은 섞으니까.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몰트 위스키하고 그레인 위스키 원액이 둘 다 보유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버려서 만들 수 있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몰트 원액과 그레인 원액을 섞어서 만든 위스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학습 속도가 빠르죠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브랜디드 위스키, 몰트 위스키 이런 이야기로 이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몰트하고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게 블렌디드 위스키고 네. 몰트는 그냥 몰트 하나의 원액으로만 만든 위스키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고 요 세 가지가 이제 몰트 위스키인가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쪽 발렌타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임페리얼, 좋지. 윈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형적인 이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 있는 이제 아닙니까? 골든 블루 2종하고 예. 이쪽 주피터에서 나오는 이제 마일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예. 도수가 4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스카치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40도가 안 되는 건 스카치 위스키라고 못 씁니까? 네, 규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만 나왔다고 무조건 스카치는 아니고 최소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오크통의 크기도 뭐 700리터 이하로 규정한다든지 뭐 증류할 때 몇 도 이상으로는 못 뽑는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코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쉬우니까 이쪽 거 같은 경우에는 3종은 40도가 안 돼서 대략 35에서 36도, 뭐 36.5도 이런 거에서 저도수의 위스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요 3종은 어떤 겁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세 가지들도 위스키는 맞아요. 위스키 원액을 쓰긴 했는데 이제 전부 다 위스키 원액이죠? 네, 맞습니다. 다 위스키 원액인데 마지막에 세 가지는 위스키 원액 외에 첨가물을 추가적으로 좀 소량을 써서 저거는 이제 위스키라고 하긴 좀 어렵고 기타 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고 이걸 영어권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스피릿 드링크, 결국에 증류주 드링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전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술들은 다 그냥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브랜디드 위스키라고 생각하고 홀짝홀짝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뭐 첨가물 같은 걸 안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법적으로 전혀 안 넣는 건 아니고요. 넣을 수는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넣는 어떤 그런 색소라든지 이런 착향 같은 부분이 맛에 지장을 주거나 그럴 정도는 못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는 이제 몰트 위스키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세 가지는 몰트로만 만든 그런 몰트 원액으로만 만든 위스키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몰트 위스키 중에서도 그냥 몰트가 있고 뭐 싱글 몰트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몰트는 막 다 싱글 몰트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는 몰트로만 만든 몰트 위스키는 맞는데 추가적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들이었어요. 위스키에서 싱글이라는 얘기는 증류소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증류소에서 몰트로만 가지고 만든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 증류소들이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증류소에서 똑같이 하나의 증류소에서 몰트로만 만든 몰트 원액과
또 다른 증류소에서 몰트로만 가지고 만든 몰트 원액을 섞어버리게 되면 싱글 잘 못 써요. 그때는 블렌디드 몰트가 돼요. 그래서 네, 싱글 몰트는 한 증류소에서만 네, 몰트만 가지고 만든 위스키를 싱글 몰트 이렇게 해서 개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위스키 하는데 무슨 천사의 몫인가, 뭐 천사의 뭐 눈물인가, 뭐 저도 얼핏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오냐고? 천사의 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용어가 네,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네. 천사의 목. 네. 영어로 얘기할 때 엔젤스 쉐어, 엔젤스 쉐어. 네, 또는 엔젤스 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오크통이라고 하는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에 숙성시켜서 만드는 술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오크라고 하는 게 결국엔 나무여서 네. 그 나무로 만든 오크통 안에다가 술을 숙성을 시키죠. 맛 좀 들으라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높은 술이 아니어서 휘발성이 좀 약해요. 증발력이 약한 거죠. 증발력이 약.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와인 같은 경우에 크게 손실량이 없는데 예, 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예. 와인하고는 틀리게 얘는 증류시켜서 만드는 증류주니까 예. 도수가 뭐 적게는 뭐 40, 50에서 60 이상 정도 되는 도수의 위스키 원액이 처음에 오크통 안으로 들어가서 예. 그 상태에서 뭐 3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술이 증발을 해요. 조금씩 날아가겠네. 네, 예. 그게 약 1년에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흔히 예. 뭐 2% 정도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 그렇게 날아가는 양은 예. 그 숙성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결국에 예, 그 그렇죠. 창고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엔젤, 엔젤. 네, 엔젤. 천사들이 그 술독에 있는 오크통 안에 있는 술들이 맛있게 잘 이렇게 숙성이 되는 것을 지켜주는 대신에 증발되는 건 자기들이 먹는다. 또 그들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천사의 목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천사 부럽네. 매년 안 떨어지죠, 술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천사의 몫이라고 이야기한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네요. 오늘 위스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위스키 재밌는 술입니다. 맛있기도 하고. 네.